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은 없다. 일본 방산 비리는 끝이 없는 듯 이라는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소위 테크노 내셔널리즘의 망상을 품은 사람들 뿐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F-35가 선정된 FX 4기 전투기 선정 때도 국산 생산 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된 구상이 없었습니다. FX를 42기 조달수로 라이센스를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코스트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더구나 미국이 출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F-22를 갖고 싶다며 시간을 허비해 그 사이에 F-2 생산은 끝나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만일 FX로 라이센스 생산이 되어도 생산 기반은 공백 기간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협력업체들이 방위성의 전투기 생산 기반 유지를 불신하게 됐고 스미토모 전공처럼 전투기 사업에 철수하는 기업도 잇따랐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사출 좌석을 맡고 있는 다이셀도 방위 사업에서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FX는 FACO 최종 조립과 검사에 의한 F-35A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FACO는 라이센스 생산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최종 조립이었습니다. 일본이 담당해야 할 컴포넌트의 제조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전혀 없었고 높은 초도비와 높은 조달 단가를 지불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사실상 방위성은 전투기 생산 라인 유지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FACO는 단지 조달 비용을 올리고 고액의 초년도 비용을 소비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재무부가 반발하고 FA-35는 조달은 수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무성이 말리지 않으면 방위성은 수조 원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일단 없어진 전투기의 생산 기반을 재구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업계의 신용을 잃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FX는 전투기 생산 기반 유지, 최첨단 미국 전투기 도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FX의 후보 기종은 보잉의 슈퍼넷과 유럽산 유로파이트였지만 전자를 선택해도 블랙박스 두선으로 기술 이전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일본의 독자적인 유지 보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42개의 생산이라면 라이센스 생산에도 매우 고가의 것이 되어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200대 이상이 생산된 F-15 라이센스 생산에서도 조달 가격은 미국의 3배가 넘었습니다. 생산 기반을 남겨두고 기술 이전과 국산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유로파이터밖에 없었습니다. 유로파이터라면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유지 보수도 가능하고 장래의 업다이트 등에도 관여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방위성은 신형 미사일 등 탑재 무기 개발도 개발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아베 정권은 F-35 조달수를 B형을 포함해 147대로 늘렸습니다. 공군 자위대 전투기는 260대이므로 전투기의 절반 이상이 F-35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산 탑재 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항공자위대는 F-35 탑재용 대공 미사일이나 대함 미사일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F-35 서플라이 체인은 복잡하며 F-35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로컬 미사일 등의 탑재를 일본 전용으로 미국 정부가 허용하는 것은 절망적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처럼 미국의 강한 영향력과 외교력이 있는 나라라면 희망이 있겠지만 일본의 열악한 협상 능력으로는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미사일의 탑재 무기수는 현재의 40%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가뜩이나 시험도 없는데 조달수가 절반으로 줄면 가뜩이나 비싼 국산 무기가 탑재할 것은 더 절망적이겠습니다. 일본 주도는 제 타이밍에 수리나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설계상의 기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수리나 정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F-2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전투기는 기관, 시스템과 엔진, 레이더 등 주요 부의 국산화를 목표로 합니다. 일본 주도라면 첨단 기술을 블랙박스화해 기술 이전을 극도로 실하는 미국을 파트너로 삼는 일을 처음부터 제외해야 합니다. 그런 미국을 파트너로 두고 있는 것은 자기 모습입니다. 정치가나 방위성도 미국으로부터 협력받고 정보도 공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순진하다고 해야 하나. 항공자위대 관계자는 어디까지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부품의 적절한 시기에 공급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의 초점이라고 지적합니다. FMS, 유사한 군사 원조에 의한
조달에 대한 가격 교섭도 수년 전에 겨우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가격, 납기 등에 관한 일절 협상이 없어 미국 측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더구나 총리관여는 보좌관들을 비롯해 미국의 관심을 사기 위해 미국이 돈을 번다면 이지스 어쇼나 오스프리, 글로벌 호크 등 고가의 자위대의 불필요한 장비 도입을 방위성의 강요에 자위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한 대에 2천억이 넘는 비용도 과제입니다. 국산을 고집하면 국내 산업의 기술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정부는 새 전투기를 개발 중인 영국과 기술 협력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기밖에 생산하지 않는다면 2천억 원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F2 개발도 조달 단가는 예정의 2배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항공자위대의 차기 범용 헬기 선정에서도 선정된 미쓰비시 중공업체의 UH-60J 개량이 조달 단가의 당초 예상 금액의 237억 원에서 500원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군 자위대는 코스트를 삭감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이 조달 단가가 2천억이라고 한다면 4천억 원이라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절반도 조달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조달이 끝나 예산과 자원이 낭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도 지금까지처럼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산 혹은 양산 효과를 낸다면 적어도 150대는 필요할 것입니다. 무리하게 만들면 미국에서 핵심 부품은 블랙박스를 강화당하면서 값은 대당 3천에서 4천억 원, 그것도 능력 면에서는 데드카피가 될 것이 뻔합니다. 애당초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은 없습니다. 개별 요소는 뛰어난 것도 있지만 전투기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하우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위한 정보 수집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